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민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고속으로 달리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지난해 11월 개통이 됐지만 정작 서해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경기도 화성이 종착역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 구간에서 경부 고속철도를 잇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드디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철도가 하나로 연결되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5분 만에 도착해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사이를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물류와 인적 수송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광역 생활권이 실현되면서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총 사업비 7,299억 원이 투입되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경제성 1.07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선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 서해선에 화성 향남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7.35km 구간의 복선 전철로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서해선에 서울 직결 무산에 따라 충남도가 내놓은 연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간 1시간 생활권이 현실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2031년 서해선 KTX가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5분으로 크게 단축돼 충남 혁신 도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 혁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은 천안 아산역으로 자동차로 52분이나 걸렸지만 서해선 KTX가 지나는 홍성역까지는 1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국 혁신도시의 평균 고속철도 역사 접근 시간 23분보다 짧아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그동안 경부 축에 집중된 지역 개발과 산업을 서해 축으로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과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 조성 사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647억 원을 투입해 태안군 이원면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곤리를 왕복 2차로에 해상교량 2.5km와 접속도로 2.8km로 잇는 사업으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경우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이원면 내리를 출발해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87분에서 25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가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 충남특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을 목표로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재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특별법안을 마련해 양시도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협의체는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와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고려 말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었던 금동관흥 보살 좌상이 6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서산 부석사는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 중인 금동관흥 보살 좌상을 내일 부석사로 옮긴 뒤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상은 오는 25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5일까지 100일간 일반 공개를 거쳐 5월 11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다시 보관한 뒤 소유권을 가진 일본 대마도 관음사로 반환합니다. 고려말 왜구들에게 약탈당한 뒤 절도범이 훔쳐서 국내에 들어온 불상은 소유권을 놓고 부석사가 2016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10월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이나 개인 경조사 연락 등을 빙자한 가짜 문자를 보내 악성 코드를 씹는 이른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주고받는 문자를 악용하는 방법을 쓰는 등 갈수록 교묘해져서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문자로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50대 김모 씨. 지인 자녀가 결혼하는 줄 알고 열어봤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 핸드폰으로 왔는데 지인한테 이제 돈을 송금을 하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도중에 택배 배송과 관련해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 링크. 일반적인 문자처럼 보이지만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스미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 차단 건수가 200만 건이 넘는데 한 해 만에 무려 4배 늘어난 겁니다. 경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이 4배 늘었고 청첩장과 부고장을 이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스미싱 사례도 6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배송이나 세뱃돈, 차량 범칙금 조회 등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모르는 번호나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무시하거나 삭제하고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허용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식 홈페이지나 앱 외에 불분명한 경로로 오는 문자 링크를 되도록 열지 말고 명절 선물 배송이나 경조사의 연락도 일단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의심 문자를 입력하면 사기 여부를 알려주는 카카오톡 채널 보은하라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는 설 연휴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악성 어플과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번 날 수영장에 갔다가 심정지가 온 시민을 목격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에 나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서산소방서 동부 119 안전센터 박진식 소방사는 어제 오후 7시 57분쯤 가족들과 함께 당진의 한 수영장을 찾았다가 수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소방사는 심정지가 온 남성을 물 밖으로 꺼낸 뒤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조치에 나섰고 이후 호흡이 돌아온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약국 영업이 끝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골을 넣어줄 해결사가 없어 대전 하나시티즈는 골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리그 최고 골잡이로 평가받는 주민규를 영입하면서 큰 고민을 덜어냈는데요. K리그에서 4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스트라이커가 합류하면서 마사와 구택 등 기존 선수들과 함께 리그 최정상급 공격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옆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순간순간 강한 슈팅도 쏘아올립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대전 유니폼을 입은 K리그 대표 공격수 주민규입니다. 4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뛰어난 득점력을 대전 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태국에서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지컬 코치나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거에 잘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3월 국가대표 임시사령탑 당시 주민규에게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아준 황선홍 감독. 주민규 영입이 팀의 젊은 공격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득점도 기대하지만 그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젊은 공격수들한테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봤을 땐 주민규 선수가 최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K리그 최고 골잡이를 품은 대전은 리그 최정상급의 공격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린 마사를 비롯해 라트비아 국가대표 구택과 김승대, 포항에서 영입한 정재희까지 속도와 몸싸움, 연계 능력 등 저마다 공격수들의 장점도 확실해 제로톱과 원톱, 투톱 등 전술적 선택지도 다양해졌습니다. 주민기 선수나 존재희 선수는
나랑 약간 역할은 다르지만 약간 나도 K리그 5년 동안 하면서 그 선수는 그 탑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결사 주민규를 중심으로 탄탄한 공격 라인업을 구축한 대전의 올 시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투자로 또 한 번 체급을 올린 대전 하나시티즌. 아시아 무대를 향한 대전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리그 2위 현대건설을 꺾고 파죽의 12연승을 달렸습니다. 정관장은 어제 수원에서 열린 현대건설과 원정 경기에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두며 팀의 연승 기록을 12로 늘렸습니다. 히잡 스페이커 메가가 5세트 만에 무려 10득점을 올리는 등 리그 최고의 쌍포 메가와 부키리치가 69점을 합작하며 1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2위 현대건설과 승점 차를 4점으로 좁히며 선두권 경쟁에 불을 지핀 정관장은 오는 2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13연승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료 등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 연구용 원자료 하나로가 있지만 원자력 발전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방사능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인성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서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시 100년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 격동의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시의 흐름을 살펴보고 신앙송 오디오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 뒤 직접 시를 쓰고 발표도 합니다. 한켠에선 독서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직접 책을 읽고 제시된 주제어에 맞는 상황을 찾아내는 게임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활약상을 알아보고 조종사 전투복을 입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 만점입니다. 열심히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한 떡볶이와 오뎅을 먹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교사로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도 순수한 아이들과의 만남은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인성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애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데 많이 교육자로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나중에 된다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겨울방학 캠프는 인성을 주제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목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난 1997년부터 29년째 이어진 행사로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인성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소년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대학생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과 또는 사회공헌의 실천력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따뜻한 인성과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우송대학교가 오덕성 총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 혁신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미래산업 혁신을 이끄는 글로컬 협력을 주제로 열린 선포식에서는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초청 강연을 비롯해 지역 미래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글로컬 협력 전략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송대는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에 발표한 2025 세계 대학 평가 국제화 역량 부문에서 국내 대학 가운데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방역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와 자치구 보건소에 설 연휴 24시간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대학교 병원과 건양대학교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 등과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이 한 라인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의 응급진료와 분만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교육청과 각 학교, 교육지원청 등 195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장 개방 장소와 개방 시간은 대전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각 기관 상황에 따라 개방 시간과 운영 현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전 개방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